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역사의 오아시스로 안내할 대한사랑 역사광복 청소년단 원희입니다. 황국은 9,000년 전 우리 환족이 중앙아시아의 천산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현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입니다. 환단고기의 삼성기 상에는 오한 건국이 최고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삼성기 하에는 석유 황국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스님이 쓴 삼국유사의 기원이 되는 문장입니다. 인류 최초의 나라 황국은 천산을 중심으로 시베리아 지역에까지 영향을 뻗쳤습니다. 황국의 백성은 9족으로 나누었으며 이들 구환족이 12나라를 세웠습니다. 비리국, 양훈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르국, 수미리국 등을 일구어냅니다. 황국은 천산에서 동쪽으로 뻗어나가 그 영토가 동서 2만여리, 남북 5만리에 달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 만주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이었습니다. 국호인 황국의 환은 밝은 환자로 광명을 상징합니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온 환하게 빛나는 광명, 청광명을 상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태양을 광명이 모이고 삼신이 머무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황국은 밝은 나라, 광명한 나라로 조아신의 신성이 발현된 첫 나라였습니다. 환은 단지 나라의 이름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인간은 삼신상제님의 신성을 그대로 발현하며 천지와 같이 환하게 빛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을 다스리는 사람을 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황국의 통치자를 환인이라 했습니다. 어질 인을 써서 환인이라 부른 것은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 반드시 어진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환인은 오가 부족장 중에서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선출되었습니다. 그것은 9환족이 모두 대동단결하여 한마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환인은 정성과 믿음, 공경과 근면, 효도와 순종, 청렴과 의리, 겸손과 화평이라는 오훈의 가르침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황국의 초대 통치자는 안파견 환인 천지였습니다. 안파견은 하늘을 계승하여 국건을 세운다는 뜻으로 아버지를 뜻합니다. 안파견 환인 이후 황국은 7대 환인 천지까지 계승되었으며 총 3,301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7대 환인이 3,301년을 다스렸다. 놀랍지 않나요? 환인 한 분이 평균 470년을 다스린 셈이니 의학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누린 건데 어떻게 이런 장수 문화가 가능했을까요? 환단고기의 삼성기 하에는 환인이 돌을 깨쳐 장생하시니 온몸에는 병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 황국 봉기에는 사람들이 사귐에 친하고 멀리하는 구별이 없고 높고 낮음에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평등하고 노인과 젊음이가 소임을 나누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바라는 평등 사회가 황국에서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황국시대 때는 전쟁과 폭력도 없었으며 대자연과 하나된 마음으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자연 환경 자체가 지금처럼 오염되지도 않았으며 모든 만물을 인간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자연과 하나된 조화를 체험하며 무병장수의 삶을 살았던 황국시대를 고대 문명 연구가들은 황금시대라고 부릅니다. 원시 샤머니즘을 연구한 독일인 칼바이트는 먼 옛날은 인간이 행복과 평화 속에 살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쓰던 황금시대로 그때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신과 소통할 수 있었고 죽음을 모르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자유로운 경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스티브 테일러는 황금시대 문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000년 전 인간의 마음은 자아가 분리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이 조화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어 살았다. 그들에게는 종교와 생활이 분리되는 일이 없었고 어떤 인류 집단도 다른 집단의 영토를 침략하거나 정복하려 들지 않았으며 소유물을 훔치려 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세계의 거석 문화를 연구하는 마샬은 거석 유전지가 요새로 쓰인 흔적이 없고 주변에서 무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고대 사람들은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시대를 누렸다고 전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황국이 12나라로 이루어진 배경에는 심오한 우주론적인 원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동양의 천지론에 의하면 하늘의 질서는 10수로 펼쳐지고 땅의 질서는 12수로 펼쳐지므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12수를 한 주기로 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류 첫나라인 한국도 12나라로서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12수는 동서양의 여러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신전의 신은 언제나 12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명의 신이 추가되면 기존의 한 신이 빠지는 방법으로 항상 12수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고대 경전, 베다에 나오는 중요한 신도 12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 한민족의 역사를 시간과 공간을 축소시켜가면서 왜곡시키고 말살시키려 했고, 중국 또한 한민족을 폄하하고 동이족의 선조들을 자신의 조상으로 변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체가 전 세계 과학자들이나 역사가들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인류 문화의 뿌리가 한민족임을 그들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황국의 후예인 우리 청소년이 난가정신을 이어받아 역사의 선두에 서서 한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사의 뿌리를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홍익 인간을 실천하는 진정한 대한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광명의 나라, 황국을 계승한 배달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광복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